안녕하세요.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업무용 승용차를 경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가 무엇인지 아시려면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것부터 아시는 것이 중요하신데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000cc 이하의 소형차, 9인승 이상 자동차, 그리고 트럭, 승합차 같은 화물차 종류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000cc 이하라고 하는 것은 레이나 캐스퍼 같은 자동차를 의미하고, 이제 9인승 이상 카니발 해당이 되실 수 있고요. 트럭은 트럭에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00cc 이하나 9인승 이상 트럭 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데 이것을 사업에 이용을 하신다면 이거는 한도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승용차를 구입을 하셨다면 이제 한도가 적용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 승용차라고 하면 그랜저나 아반떼, 제네시스 같은 일반 승용 차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일반 승용 차량을 법인 명의나 또는 개인 명의로 구입을 하셔서 사업에 이용을 하신다면 경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한도를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이 한도는 모든 사업자가 다 적용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복식부기 의무 대상 사업자만 한도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 사업자는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 사업자가 되시면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을 하실 때 한도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도는 기존에 1,000만 원 한도셨는데 이제는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이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원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1,500만 원도 구성 항목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이 외의 비용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자동차 한 대당 감가상각비와 이 외의 비용이 1,500만 원, 1월부터 12월까지 1,500만 원 한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구입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고정 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시게 되면 1억 원짜리 차량을 사셨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경비 처리가 되시는 게 아니고 1억을 나누기 5를 해서 5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누기 5를 하시면 1년에 2천만 원씩 경비 처리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800만 원 한도로 세법상으로 그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중에 800만 원만 경비 처리가 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나중에 경비 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계속 800만 원씩 언젠가 그 가액이 없어질 때까지 800만 원씩 계속 경비 처리가 되시는 거고요. 그럼 1,5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은 카센터에서 수선 유지비 쓰시거나 주유하시거나 자동차세를 내시거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이런 부대 비용들을 이외의 비용으로 700만 원 한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당 1,500만 원 한도로 경비 처리가 되시는 건데요. 이 1,500만 원을 넘게 수선 유지비를 사용하셨는데 경비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운행 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운행 일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행을 하면서 쓰는 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몇 월 며칠에 어디까지 운행을 하였다는 것을 운행 일지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에 사업장부터 거래처까지 몇 킬로를 운행하여서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서울부터 부산까지 출장을 가게 되었다. 몇 킬로를 출장을 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매묘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운행 일지를 작성하시게 되면 1,500만 원을 넘어가는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임직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이 경비 처리 1,5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는 데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 임원과 직원만
자동차를 탔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 건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1,500만 원도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전혀 경비 처리가 될 수가 없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 처리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모두가 다 가입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한 대까지는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두 대째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이제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신 거고, 두 대째도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50%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 비해서 개인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1년 내내 가입을 못하고 모르고 있다가 6월까지는 가입을 못하고 7월부터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7월부터 6개월치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으시고 1월부터 6월까지는 법인은 적용을 못 받으시는 거고 개인은 50% 한도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셨는지 여부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1,500만 원 한도로 적용을 받으시는 건데, 그러면 리스나 렌트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받으시냐면, 이제 리스 계약서나 또는 리스 상세 내역을 보시게 되면 리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리스료나 렌트료를 불입을 하시고 세금 계산서나 또는 계산서를 발행을 받게 되시는데요. 일단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게 되면 적격 증빙으로 처리되시니까 1차적으로 그거는 좋은 점이고요. 상세 내역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 가액과 리스 할부 이자, 그리고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 같은 부대 비용들이 포함이 돼서 리스료를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를 구분을 해서 자동차 가액과 이 외의 비용으로 구분을 해서 자동차 가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그 나머지 비용은 700만 원. 한도로 적용되는 대신 그 나머지 비용은 1,500만 원을 넘어가시는 비용은 소멸되시는 거고 800만 원에 대해서만 2월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세 내역을 보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리스 같은 경우에는 총 리스료의 7%는 그 부대 비용으로 임의로 계산을 하여서 들어가고 나머지 93%는 자동차 가액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총 가액의 70%를 감가상각비, 차량 가액으로 보게 되고 나머지 30%는 부대 비용으로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리스나 렌트가 비용 처리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비용이 조회해 볼 수 있는 비용이 있으시고 적격 증빙이 발행되시는 거고,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이자도 포함돼서 발행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경비 처리가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대당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되셨다면 요걸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리스 차량을 운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리스 계약 기간이 다 종료가 되셔서 내 명의로 인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인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차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간 한도는 그대로 한 대에 대한 연간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처분을 하셨다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800만 원 한도로 계속 경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시고 직원 명의 차량을 구입하신다거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경비 처리가 어려우시고요. 법인은 법인 명의의 차량, 개인은 개인 사업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을 하셔야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실 때에 이 자동차에 관한 경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인터넷에 이제 자동차 관련 정보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